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자리를 비운 친구들도 좀 있어서 뭐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볼까요? 복습하기도 벅차요. 지금 여기 뭐 다 국제학부랑 국제대학원 학생들인가요? 알 수가 없죠. 그냥 1분 정도 더 있는데 사실 이제 강의를 학기 중에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코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할 시간이 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제가 배울 때는 이제 이런 것들 좀 조교들이 했는데 그 좀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조교가 수업을 하고 하는 게. 조교도 트레이닝이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연습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피드백이 있으면 변화를 좀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좀 피드백을 주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코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답 코드에 대한 답을 주고 그냥 진도를 계속 나가는 형식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정답 코드는 웹상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좀 효과적일지 좀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결국 목적하는 거는 아직 데이터 부분까지 가지 못했지만 데이터 부분까지 간다고 하면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요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프레젠트하는 방식을 좀 코딩을 통해서 배우는 지금 그런 수업이거든요. 물론 이제 정말 잘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통계적인 지식하고 수학적인 지식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생성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이제 해석한다든지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훈련 과정은 아니에요. 이걸 하는데 네 학기, 5학기를 막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럼 시간이 또 돼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분포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약간 그림도 그리고 하는 김에 정말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그런 걸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뽑은 데이터를 다시 레플리케이트 할 수 있게 시드 배정 아무거나 해도 돼요. 같은 넘버를 넣으면 이제 같은 결과를 나올 수 있게만 하면 되니까 set seed 해서 이제 시드 배정. 그래서 시드가 같으면 이제 같은 난수가 생성돼서 사실은 이제 완전 랜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통계적 분석 목표를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이제 랜덤 넘버가 이제 제너레이트 됩니다. 그래서 R norm 해서 기억이 나나요? 이거 3개 엘리먼트를 디파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커맨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면 이제 헬프 여기 4번째 창 보시면 헬프가 있는데 여기에서 R 놈을 찍으셔도 되고 지금 커서가 있는 여기 R 놈을 찍으셔도 되고 요즘 업데이트된 R 스튜디오는 좋은 게 예를 들어서 R 놈 이렇게 찍으면 노란색 이거 안 뜨네. 들어가야 되네요. 여기다 찍어도 되고 사실 이거보다는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구글을 한다든지 그 정도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R 넘 여기 보시면은
노멀에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한 건데, 첫 번째 이 숫자 n은 그 넘버 오브 옵저베이션, 얼마나 많이 뽑을 것인가 그걸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민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숫자 하나만 넣으면 이제 첫 번째 엘리먼트에 대한 숫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n10이라고 했는데 n 없이 그냥 10만 찍어도 그 n10으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민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빌트인 넘버 0하고 1이 들어가. 근데 내가 이제 민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다른 거에서 뽑겠다고 하면 내가 다르게 지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10개를 뽑습니다. 스탠다드 노멀에서. 민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스탠다드 노멀에서 뽑습니다. 민이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인. 그래서 10개를 뽑아서 y라는 그 벡터에 저장을 해요.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해서 이제 이거의 민값을 구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고 옵저베이션 숫자는 뭐 랭스 같은 거 하면 나오고 10개. 미니멈 값, 맥시멈 값.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이런 함수들이 좀 더 있을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찾아보고 예, 그 요약 통계량을 좀 이제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제너레이트된 숫자에 대해서 있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뽑아오고 이제 변수에 대해서 이런 값을 구해야 될 때 간단하게 쓸 수 있고, 사실 이제 이런 빌트인보다는 사람들이 막 패키지를 만들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요약 통계량을 볼 수가 있고, 제가 학생 때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쓸 때 요약 통계량, 기초 통계량 테이블을 만든다고 하면 이제 뭐 숫자를 뽑은 다음에 손으로 썼을 텐데 요즘은 다 컴퓨터가 만들어줘요, 테이블을. 내가 레이텍을 쓰던 워드를 쓰던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다 만들어줍니다. 아무튼 예, 그런 것들을 뭐 웹이나 그런 데서 좀 찾아보는 때 이제 좀 시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냥 다 제너레이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고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많지도 않고. 예.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1000개를 뽑아서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히스토그램 그리는 커맨드는 HIST입니다. 그래 처음으로 그림이 나오네요. 그림은 이 네 번째 창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창이 너무 작으면 에러 메시지가 뜰 수도 있습니다. 마진이 뭐 부족하다 그런 것도 써서 좀 그래도 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랜덤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1000개를 뽑아서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거를 익스포트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뭐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면 이제 그림 파일로 익스포트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PNG 파일이 뭐 빌트인인데 뭐 다양한 형태가 있고, PDF로 다이렉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PDF로 저장도 가능해요. 네, 아무튼 뭐 이렇고 좀 더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줌 클릭하면 좀 커지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1000개 뽑았고, 이번에 한 100만 개 뽑아보겠습니다. 1밀리언? 예, 좀 더 타이트해졌어요. 연근처럼. 예,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노멀에서 뽑았는데 평균이 5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2로 해서 좀 터지게 그 분포에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1000개를. 일단 스탠다드 노멀 1000개가 이런 그림이고, 근데 이거를 미니 5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좀 더 큰 거에서 뽑아보겠습니다. 예. 좀 더 퍼져 있을 거고 중간점이 5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예, 랜덤 넘버 뽑는 거와 이제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 연습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 정규 분포도 처음 듣나요, 혹시? 정규 분포. 예. 카이 제곱 분포는 뭐 들어봤어도 좀 익숙하진 않죠.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어, 지금은 그냥 뭐 분포에서 뭔가를 뽑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연습을 할 때 뭐 노멀이 아닌 것도 하나 정도는 연습을 해서 이게
좀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노멀하고 많이 달라도 나중에 이게 우리가 이제 뭐 가설 검정 시작할 때는 전부 노멀 분포에 대비해서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 이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 저희가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그 중심극한 정리라고 해서 그 우리가 관심 있는 최초 대상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더라도 걔 이제 평균치에 대해서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뽑으면 걔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런 이제 수학적인 그 띠오렘이 중심극한 정리예요. 수학적인 정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실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 사람의 인컴이라고 하면 걔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하는 법이 없잖아요, 현실은. 근데 우리가 가설 검정하는 모든 것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대비해서 뭐 T 검정하고 다 해요. D 검정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검정을 노멀 분포 대신해서 이제 저스티파이 하는 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미인 값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귀 분석상의 그 베타 코에피션트라든지 걔네들이 전부 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온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 중심극한 정리를 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이 그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라도 상관없어요. 미인 값을 샘플링을 계속해서 이제 뽑으면 걔는 이런 그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된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고 그 카이 제곱 분포는 정규 분포를 제곱한 거를 여러 개 더한 거예요.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카이 제곱 분포상에서는 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저 랜덤 베리어블 제곱한 거를 더한 거 개수예요. 5개를 더하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 5. 그런데 사실 이게 직관적으로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진 않아요. 만약에 이제 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한데 직관적으로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건 자유도거든요. 자유도. 그거는 맞나요? 자유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제 개념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유도라는 것은 지금 이게 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식이 2개가 있고 미지수가 2개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의 참값을 만족하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근데 핀다운 하는데 2개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x, y가 를 구하는데 최소 필요한 옵저베이션이 그러면 2개인 거예요. 여기서 이퀘이션이 있지만 약간 애널러지를 한다고 하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귀 분석에 좀 익숙하다고 하면 회귀 분석식을 추정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옵저베이션이 5개인데 옵저베이션이 7개다. 그럼 자유도가 2개입니다. 그게 자유도 개념.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저 1차 방정식이요. 해를 그러니까 2개의 미지수일 때 해를 구하는 최소 필요한 게 2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조사 방법론이나 기초 통계를 들었다. 그럼 리그레션식 이런 식으로 됩니다. y는 벡터대로 벡터1, x1, u.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2개잖아요. 2개 구하려면 최소 옵저베이션 2개는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 리그레션 상에서 이게 이제 불편 추정치가 되는데 이거 구하는데 최소 필요한 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 구하는데 2개는 2개. 이게 늘어나면서 이제 옵저베이션이 구하는데 필요한 게 늘어나고. 근데 이게 옵저베이션 하나가 아니라 10개라도 구할 수 있어요. 민 취하면 되니까. 그러면 자유도가 9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자유도인데요. 카이 스퀘어 분포에서 왜 그렇게 나타나냐? 그걸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카이 분포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인투이션은 그렇다. 예, 그게 자유도의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통계량, 저 베타 값이 통계량인데 추정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가측치에서 이제 더 있으면 그게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돼요. 예, 그래서 카이스퀘어 분포 디그리 오브 프리덤 5개 해서 이제 한번 뽑아볼까요? 뽑은 다음에 제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곱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좀 더 많아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좀 줄여볼까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0쪽에 치우쳐진 게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벨 모양에 가까워져요.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커진다는 거는 옵저베이션이 많아질수록 이제 노멀 분포에 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목적을 위해서는 근데 이제 뭐 이런 분포에 기반해서 하는 통계 분석들이 꽤 있으니까 그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아닌 것 중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것으로 카이 제곱 분포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링 이론이라는 걸 한번 그 설명을 해볼게요. 코딩을 좀 하면서 결국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한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 성인 20대 대한민국에 있는 20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복 지수를 알고 싶어요. 관심 있어요? 대한민국 20대 행복 지수 알고 싶은 값이에요. 그 모수예요. 알고 싶은 모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통계학자들이 통계 분석을 해서 제일 좋은 거는 그럼 그걸 대표하는 대표성이 제일 높은 제일 좋은 파라미터의 추정치는 대한민국에 있는 20대 전부 모아가지고 삶의 만족도 지수를 물어봐서 구한 다음에 걔 평균 내면 그게 이제 통계량, 통계치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모집단은 전체예요.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20대. 근데 샘플이라는 거는 우리 현실 통계학을 한다는 거는 그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그 어떤 힘이 다 있다고 하고 돈도 있다고 해도 다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집단에 대해서 제가 샘플을 일부 했을 때 그 샘플만 가지고 샘플 민을 사용해서 파퓰레이션 민을 추정한다고 하는 게 결국에 이제 그렇게 이제 통계의 인퍼런스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 가설 검정을 할 때 그 노말 분포에 기반을 해서 가설 검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그거를 좀 코딩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링이라는 게 뭐냐? 지금 모집단이 100개예요. 지금 100개의 모집단을 뽑을 거예요. 1부터 100까지. 그냥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모집단인 거예요. 이게 모집단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5개를 뽑을 거예요. 5개. 5개를 뽑는데요. 그게 5개 하나 갖고 있는 게 샘플이에요. 그게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대상이 100개의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한 게 5개 샘플이에요. 그러면 S에서 5개의 그 오브젝트를 뽑는 거가 이제 샘플링인데 그거의 함수가 샘플이에요. 샘플 바로 하고 그 샘플을 하는 대상, population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좀 이렇게 샘플이라는 걸 찍으면 야 이것도 안 나오네. 오늘 왜 이러지? 예. 보통은 이제 좀 설명이 노란색 풍선 같은 걸로 뜨거든요. 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죠. 헬프 들어가서 샘플 또 눌러봐야죠. 뭐라고? 예. 제가 어제 저녁에 할 때는 이게 잘 나오던데 이렇게요.
이거를 실행하라고요. 철자가 잘못됐죠. 예, 그럼 여기에 이제 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샘플링을 할 대사, 그 다음에 사이즈, 그다음에 리플레이스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구슬이 두 개, 검정 구슬하고 뭐 파란 구슬이 있는데 그걸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개가 있는데 근데 두 번 뽑으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뭐 무한대로 뽑고 싶다고 하면 계속 리플레이스 할 수 있어요. 검은 건 뽑았고 다시 안에 넣고 또 뽑고 그럼 뽑을 때마다 검은색 공 뽑힐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리플레이스 false를 하면 리플레이스 하지 않고 리플레이스 true를 하면은 뽑은 걸 다시 넣는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obability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S가 100개면 각각 엘리먼트마다 뽑힐 확률을 지정할 수 있어요. 뭐 그거를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놔두면 그냥 랜덤 샘플 하는 거고 동일한 확률을 뽑혀요. 그러니까 100개가 동일한 확률, 100분의 1을 뽑혀요. 이제 스페시파이 하지 않으면 각각 엘리먼트가 동일한 확률을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 그 파퓰레이션 대상 S에서 사이즈 5개로 리플레이스 해서 그러니까 계속 100개 중에 하나씩 뽑는 거예요. 똑같은 게 계속 뽑힐 수 있는. false로 하면 하나 뽑을 때마다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100개, 그다음 99개, 그다음에 98개 그렇게 돼서 그 중에서 뽑는 남은 거 중에서. 그래서 예, 그게 이제 S라는 게 100개 숫자 중에서 뽑는 거고요. 한번 어떻게 뽑는지 볼까요? 예, 그 1에서 100까지 숫자 중에 5번 뽑았어요. 93, 60, 71, 56, 9. 근데 지금 리플레이스를 안 해볼게요. 똑같은 게 뽑힐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뭐 안 뽑혔는데 뭐 하다 보면 똑같은 게 뽑힐 수도 있겠죠. 예, 뭐 안 뽑히네요. 그래서 뭐 숫자를 많이 줄여서 하면 뭐 그렇게 네,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우리 통계학 교과서에서 자주 나오는 동전 플립, 앞면 뒷면. 그래서 이제 뽑는 대상이 앞면하고 뒷면. 처음에 첫 번째 항목에 그걸 지정을 하고 그래서 앞면하고 뒷면이 있고 그래서 이걸 5번 뽑아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하고 내가 앞면을 70% 확률, 뒷면을 30% 확률로 할 거면 이렇게 0.7, 0.3 어사인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5번을 뽑으면 헤드 0.7로 했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계속 예, 한번 몇 번 해볼게요. 테일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이걸 없애면 이제 50대 50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없애면. 그리고 이거 한번 폴스로 해볼까요? 폴스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F만 해도 돼요. 예, 뭐 리플레이스 사이즈 되면 안 되는 거죠. 6개 하면. 그럼 만약에 이제 뭐 2개를 한다고 하면 뭐 무조건 한 번씩 나오겠죠. 예, 있죠. 예, 그래서 유사하게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 지금 온라인 괜찮나요? 잘 들려요? 알 수가 없나요? 예,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동전 던지기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 10,000번을 뽑겠습니다. 코인 플립을 10,000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0하고 1 중에 뽑을 텐데 뭐 0을 테일, 1을 뭐 그 헤드라고 합시다.
그럼 0하고 1을 지금 10,000번을 뽑을 거고 리플레이스가 true이기 때문에 0이 한번 뽑혔어도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CUM, SUM은 cumulative sum이라고 해서 첫 번째 뽑았을 때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엘리먼트는 1입니다. 두 번째 뽑았을 때도 1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cumulative잖아요. 두 번째는 1 더하기 1 해서 2가 됩니다. 세 번째 또 뽑았는데 0이 나왔어요.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0 해서 2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컬럼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S예요. 그게 S예요. 근데 S를 1부터 N까지 나눠요. 1부터 N까지. 그러면 N이 지금 만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엘리먼트는 1로 나누고 두 번째 엘리먼트는 2로 나누고 그럼 10번째는 10으로 나누고 그러면 지금 큐뮬러티브 한 거니까 2를 헤드라고 하면 각각의 그 열은 헤드가 나올 확률이에요. 10번 던져서 5번 나누면 5가 될 거잖아요. 100번 던져서 50번 나오면 그것도 0.5가 되고 그래서 확률이에요. 이게 각각 컬럼이. 이거 왜 할까요? 우리 동전 던지기 진짜 많이 하면 50% 되는지 보고 싶어. 이게 결국 뭐냐면 무한대로 하면 반은 뭐라고 하죠? 페어한 코인이라고 하면 반은 이게 앞면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 번 진짜 많이 하면 통계적으로 검증 되느냐? 그게 결국 그런 아이디어가 중시극한 정리의 아이디어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샘플 한 번만 하지만 이걸 정말 많이 하게 되면 참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배시부되는 그런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평균 구할 거거든요. 지금 이게 평균이잖아요.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오냐? 100번 했을 때 50%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샘플 사이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참값의 그 확률하고 같아지는 그런 걸 한번 지금 코드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 값을 계산을 하면 R은 지금 엘리먼트가 10,000번 실험했으니까 10,000개가 있는 거죠. 큐뮬러티브 썸 되는 거를 그 실험한 횟수로 나눴고 그러면 R이 저장이 됐잖아요. R은 뭘까요? 한번 R이 뭔지 봅시다. R이 어이구 이런 숫자예요. 1부터 만까지 엘리먼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이 나왔네요. 두 번째도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를 2로 나눈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1이 나왔어요. 네 번째 처음으로 0이 나왔네요. 그래서 4개 중에 3개가 1이고 네 번째가 0. 그래서 4로 나누니까 0.75. 그 다음에 또 1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0 나오고 그 다음에 또 0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숫자가 계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플랫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옵저베이션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옵저베이션 플랫을 할 거예요. R 값을. 그래서 X축은 지금 1부터 만까지 쭉 갈 거고 Y축은 지금 우리가 0부터 1 사이의 값이죠. 확률이니까. 그런데 이제 0.3에서 0.7 그 사이 값을 볼 거고 타입 L 하면 L이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플랫에서 찾아보세요. 뭐 라인 그래프 같아서 라인 그래프라고 써놨고 컬러 여러분 지정할 수 있어요. 헬프 가서 보시면 여러 개 컬러 뭐 구글 같은 데서 봤던 그 다음에 LW는 width 얼마나 두껍냐 라인이 그 다음에 이제 그 X축 레이블은 그 숫자 실험한 숫자로 할 거고 Y축은 이제 확률 그리고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림의 타이틀
내가 이제 써서 넣을 수가 있어. 예, 그뭐 X 레이블도 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실험 횟수라고 할까요? 예, number of trials.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이네요. 처음에 굉장히 큰 값이었다가 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래서 0.5에 가까워지는데 좀 실험이 꽤 필요해요. 실험 횟수가. 그래서 실제로 0.5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X축에 해당하는 거를 0에서 N까지 0에서 만까지 선을 하나 그릴 거고 Y축은 0.5 처음 0.5에서 시작해서 0.5 그냥 0.5로만 하고 색깔은 좀 진한 빨간색 그다음에 선 종류는 2번 1번이 직선인가 봐요. L 타입 1이 직선 그러니까 지정을 안 하면 직선이고 지금 L 타입 2는 직선이 아닌 뭔가 딴 게 나오겠죠. 위드스는 좀 두껍게 3번 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10,000번을 해도 딱 0.5 안 되네요. 좀 더 해야 되네요. 한 10만 번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실행하면 시간이 너무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지만 이게 샘플링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이제 참값에 근사하게 된다. 그런 걸 하나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시간이 됐네. 또 끊어서 할까요? 잠깐만요. 거의 반 정도밖에 못했는데.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그 다음 게 언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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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럼 예. 예, 예. 예. 정책 평가를 필요한 스티스템이 훨씬 어드밴스 된 거긴 한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통계학이나 경제학 같은 데서 배우면 수업을 다 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라면 결국 쓰는 거는 정책평가 쪽에 기초가 문제 아니라 지금 이런 거는 뭐 실전에서 쓸 일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아주 내가 이걸 만드는 사람이면 수학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냥 활용한다고 치면 사실 그렇게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코딩만 하면
결과를 내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뭐 아주 복잡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그룹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마다 이제 그룹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건데 그런 거는 지금 하는 걸로 충분히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어요. 새로 오신 분.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처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되냐. 근데 이제 결국 필요한 거는 정책평가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평가라는 게 사실 이제 새로운 정책이 들어왔을 때 그 효과를 보는 건데 사실 정책이 아니라 뭔가 변할 때 뭐 세상에는 변화가 막 계속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변화를 하나 잡아서 그 변화가 있을 때 내가 관심이 아웃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그런 거를 한 학기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러버스를 보니까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발달되어 있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한 학기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처음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실지 좀 문의를 해보세요. 좀 부담이 된다고 하면. 근데 그 결국 활용하는 거는 사실 그런 것들이 제가 하는 수업은 좀 그거에 비하면 되게 기초인데 근데 학생들은 오히려 기초를 더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용어 자체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활용하는 게 좀 더 구체적이고 뭐라고 하죠? 모티베이션이 좀 더 있으니까 어려움이 좀 덜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세요. 이게 백그라운드가 이렇고 이런 목적으로 수업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선생님도 경험이 없어서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강의를 많이 해보셨으면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무튼 예.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해도 제 거보단 정책 평가 수업 듣는 게 나아요. 대학 그러니까 제가 하는 수업보다 이게 그 현실에 있는 거를 직접 하는 거라서 예. 저기 0.5 나오셔가지고. 그런가요? 아니, 한번 늘려볼게요. 저게 진짜 0.5인데. 영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많이 했죠. 10만까지. 붙으면 0.5. 네, 완전히 붙어요. 살짝 떨어지는 네, 게. 입술만 더 좀 달아요. 그거한테 항상 말씀하신데 펑션 덮고 앞에 괄호 하나만 치면 나오는 게 맞아요. 제가 연구실에서 할 때도 그런데 지금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그래서 헤드 괄호는 안 나와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컴퓨터에 나오는데 뭐 인터넷이 끊긴 것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뭐 인터넷하고 상관도 없는데. H. 왜? 원래 설명이 노란 풍선에도 나오는데. 줌에서 서프레스를
다른 환경은 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밖에 없고. 생각보다 좀 그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저는 너무 빨리 끝나면 어떡할까를 걱정했는데요. 예,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가설 검정 한 번도 안 해봤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어, 되게 불행히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논리를 안 가르쳐줘요. 그냥 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근데 이게 정말 통계를, 그러니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이해를 하게 되면 정말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은 처음 봤어요. 와, 이게 된다고? 와,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우스라는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뭔가 이거를 와, 할 수가 있다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시작할 때 평균 가지고 많이 시작을 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파퓰레이션 대상의 평균을 알고 싶은데 파퓰레이션 없으니까 샘플 지금 파퓰레이션 예를 들어서 10밀리언인데 100명 가지고 알아보겠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여러 번 뽑으면 평균적으로 참값하고 같고 그런 결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가설 검정이라는 걸 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원래 디스트리뷰션이 노말인데 이게 뽑아서 평균이 노말이면 그럴듯하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정리는 뭐냐면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뭐래도 상관없어요.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 뽑히는 게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아주 이상한 디스트리뷰션을 간다고 생각하세요. 뭐래도 상관없어요. 그 어떤 디스트리뷰션은 상관없는데 걔를 뽑아서 평균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에 대해서 표준화라는 걸 한 다음에 걔 디스트리뷰션 뽑으면 걔는 스탠다드 노멀이 돼요. 그게 중심극한 정. 그러기 때문에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대비해가지고 가설 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는 뭐냐면 정말 굉장히 이상한 애서 뽑아가지고 평균을 디스트리뷰션 그리면 표준 정기분포 되는 걸 지금 보여줄 거예요. 제 수업을 들었으면 숙제로 내줬는데 기억이 안 나죠. 초반에 항상 이거 숙제로 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좀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걸 말로 설명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정말 이런 기적이, 와, 이거를 발견한. 그래서 가설검정 다 정규분포를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인컴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 얼마나 많아요. 기업의 투자, 샘플 대상이 있으면 걔네들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통계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걔 평균값은 스탠다드 노멀 갖는다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으니까 그 결과치 대비해서 가설 검정.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제 2가 그건데요. n을 이게 숫자가 몇이죠? 100, 1000, 만 개입니다. 그래서 S5는 뭐냐면 파퓰레이션이 만 개예요. 만 개짜리 파퓰레이션. 노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 아규먼트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노멀이 아닌 데서 뽑아도 노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앱솔루트 밸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반쪽만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노멀은 0 중심으로 벨 쉐이프인데 네거티브 쪽을 없애서 다
파지티브 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멀하고는 비슷하지도 않죠, 이 디스트리뷰션은. 그래서 예. 만 개, n이 만이라는 거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n이 만 개라는 거를 define하고 SO라고 해서 population을 만들기 위해서 랜덤에서 노멀에서 뽑았습니다. 노멀에서 만 개를 뽑아서 근데 S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absolute value를 취했어요. ABS는 absolute value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 값을 전부 파지티브로 바꿀 거예요. 그럼 히스토그램 그려볼게요. 히스토그램 그리면 파지티브 값밖에 없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히스토그램 오리지널 해볼까요? 오리지널을 하면 얘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운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파퓰레이션은 반쪽짜리예요. 근데 얘를 샘플링해서 하면 스탠다드 노멀 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S라고 하는 게 반쪽짜리잖아요. 걔의 민을 구합니다. 민을 구해요. 그러면 지금 민 값 SPM 하나의 값이겠죠. 숫자 하나 0.8입니다. 0.8.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준화라는 게 있어요. 정규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에서 걔 평균을 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누면 그거를 표준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통계량은 다 이 성질을 가지고 가설 검정하는 거예요. 평균값을 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서 걔를 기반으로 T 스태티스 컨스트럭트하고 걔가 샘플 사이즈 많아지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는 걸로 해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대비 가설 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한 게 STD, 스탠다다이즈. 그럼 스탠다다이즈 한 값의 디스트리뷰션 볼까요? 반쪽짜리였는데 이렇게 됐어요. 반쪽짜리였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이거를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10,000번 뽑겠어요. 10,000번. 10,000번을 리피트하겠어요. 그래서 리피티션을 10,000번 할 건데 리플리케이트는 이거 반복이에요. 첫 번째는 반복의 수. 그리고 뭘 반복할 거냐? 샘플. 그러니까 즉 대상이 스탠다다이즈 된 값, 지금 SO를 스탠다다이즈 한 값을 100번을 뽑을 거고 리플레이스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수행을 하면 샘플링 한 번에 몇 개 옵저베이션 뽑는 거죠? 100개. 100개를 뽑아요. 근데 이런 행위를 10,000번 할 거예요. 그게 레플리케이트의 리핏이에요. 샘플 하나 뽑아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통은 그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대비 가설 검정하는 거는 이 레플리케이트를 하면 결국 얘는 3값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값을 갖는다. 그 기반에서 이제 가설 검정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시간 좀 걸리겠네요. 10,000번이나 뽑으니까. S1 값이 안 나오네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있나? S1 아직 안 나왔죠. 뭐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리피스라다 보니까 지금 100번을 뽑은 거를 10,000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아직도 안 되나요? 예,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이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리플리케이트 명령어를 이제 바꾸는 다른 패키지를 만들겠죠.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아직도 안 나오나요? 예. 다음번부터는 1,000번만 해야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걸리네. 제가 혹시 실행을 안 했나요? 예, 실행을 안 했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더니 8메가짜리의 매트릭스 생성이 되었고, 그러면 지금
100개짜리 샘플을 10,000번 뽑았잖아요. 근데 이 100개 각각의 샘플을 민을 해서 걔를 디스트리뷰션한 거를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평균의 디스트리뷰션. 평균이라는 건 샘플 하나에 대해서 평균 값을 구하고 걔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컬럼을 전부 민을 취하면 한 샘플에 대해서 민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10,000번을 반복하니까 민 값이 10,000번 나올 거예요. 지금 컬럼 민을 하면. 그래서 지금 100 by 1만 매트릭스가 있어요. 100 by 1만인데 100는 하나 샘플의 민이에요. 걔를 컬럼 민 할 거예요. 그럼 민 값이 하나 나올 때고 그럼 컬럼 수만큼의 민 값이 나오니까 1만 개의 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S1은 1만 개의 민일 거거든요. 이 S1 민은 실행해 보겠습니다. S1 민. 1부터 1만까지. 각각이 평균 값이에요. 아까 반쪽 찌그러진 거에서 평균 값 뽑은 거거든요. 스탠다다이즈에서. 그러면 걔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 얘는 이제 중심극한 정리가 맞으면 스탠다드 노멀이어야 돼요. 중심극한 정리가 맞으면. 예. 반쪽짜리 찌그러진 거에서 평균값 뽑아서 디스트리뷰션 했더니 0 근처에서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커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실제 이론적으로 가우스가 만든 수학 공식에 의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이동훈 교수님 혹시 아시나요? 항상 하시는 말이 제발 옵저베이션 50개도 안 되는 거 가져오지 마라. 센트럴 리밋 티오렘이 안 된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대비해서 가설 검증을 하는데 이게 샘플 사이즈가 작으면 스탠다드 노멀하고 달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100개 뽑았잖아요. 50개도 안 되는 거 하지 마라 했으니까 한 7개 뽑아보겠습니다. 모양이 어떤지. 이건 이제 7개 뽑았으니까 7로 바꾸면 7개만 돼도 비슷하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자세히 보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설 검증할 때. 예. 그래서 일단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선생님한테 가져간 다음에 7개도 괜찮은데요 하면 이제 선생님이 좀 화를 많이 내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민이라서 모형 자체가 되게 단순해서 그래요. 좀 복잡하고 그리고 노말 반쪽 반쪽을 이제 겹쳐놓은 것도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상한 건 아닐 수 있는데 굉장히 이상한 디스트리뷰션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모양이 안 맞을 거예요. 샘플 사이즈 작으면.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는 아직도 난수 생성이야. 예. 리스트라는 거를 이제 좀 활용하는 건데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나와요. 근데 이제 넘어갈게요. 이건 좀 알아야 되네. 예. 넘어갈 수가 없네. 예. 그래서 노멀 분포에서 10개 옵저베이션을 뽑고 그다음에 10개 옵저베이션이 이렇게 있고 이제 리스트라는 걸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데이터에다 약간 레이블링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R놈에서 10개 뽑은 거. 걔는 샘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은 스탠다드 노멀에서 뽑았다. 그리고 그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이제 노멀 분포는
파라미터 2개만 알면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 정보만 있으면 내가 분포를 다 그릴 수가 있는데 그게 민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뭐죠? 그 카이스퀘어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하나예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만 알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런 정보를 지금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10개 데이터 뽑은 거는 이름을 샘플로 하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항목을 데이터에 넣어가지고 걔를 스탠다드 노멀로 하고 내가 나중에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뽑은 건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노멀도 민 값이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이고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 10개다. 그 파라미터 정보에 그거를 넣는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노멀에 리스트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리스트가 먼저 한번 볼게요. 리스트 보시면 1번이 처음에 나오는 게 샘플은 이제 10개의 넘버.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은 뭐냐? 스탠다드 노멀. 그냥 이제 캐릭터로 이제 어사인 한 거고. 파라미터 안에 민이 서브 리스트로 있어가지고 0, 스탠다드 디비전 1, 샘플 사이즈 1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왜 못 넘어가고 했냐면 이 달러 표시 사용하는 게 아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면 데이터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변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평균 값을 구하고 싶을 때 내가 그냥 샘플이 지금 이 넘버잖아요. 이거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민하고 샘플 하면은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데이터 이름을 먼저 쓰고 달러 표시를 하고 베리어블을 써야 민을 계산해요. 그래서 뭐 예컨대 계산 못해요. 계산했어. 예, 이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데이터 지정을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달러 표시를 해가지고 이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하고 넘어갑니다. 질문 있으시죠? 이건 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둬도 뒤에 계속 나와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 작업을 하면 우리가 뭐 추정을 하든 평균을 구하든 이제 변수를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인덱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함수. 이제 함수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를 하고 시간이 되면 이제 좀 복잡한 이제 합성 함수까지 오늘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활용하는 커맨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에 대해서 할 텐데요. 함수가 뭔지는 알죠? 인풋을 넣으면 함수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제일 중요한 수학적 개념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활용하는 것 중에. 그래서 이제 코딩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만드는 함수의 이름 그게 이제 첫 번째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화살표 그다음에 펑션 쓰고 괄호하고 인풋을 넣습니다. 이 값이 인풋으로 들어오면 괄호 안에 있는 행위를 해서 인풋을 넣고 이제 여기에 펑션의 내용에 대한 걸 적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을 해서 아웃풋. 함수라는 게 어떤 정보를 집어넣으면 어떤 펑션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리턴 아웃풋. 이런 형태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볼게요. 제곱을 하는 거에 대한 펑션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름. 이 함수의 이름을 스퀘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펑션하고 인풋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 값을 인풋으로 넣으면 걔를 제곱을 한 게 y고
그럼 y를 아웃풋 값으로 하겠다. 이게 함수예요. 스퀘어. 그래서 스퀘어를 실행한 다음에 4를 넣으면 16이 나오겠죠. 스퀘어 25 넣으면 625.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여기 뭐 더하기를 넣어도 되고 뭐 빼기를 넣어도 되고 내가 정의하는 함수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여기 이제 기본적인 함수고 우리 정교화하는 것도 할 때마다 하기 귀찮으니 그것도 함수로 한번 만들어. 그래서 정교화하는 함수를 이름 normalize로 했습니다. 저게 뭐 빌트인 커맨드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철자를 좀 이상하게 했어요. 일부러. 네. 그다음에 펑션. 그래서 로우 값이 들어가는 게 x예요. 그래서 x 값의 민을 구합니다. x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민을 구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한 다음에 아웃풋 값 y는 원래 인풋으로 들어온 값에서 민을 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 그래서 y를 리턴하면 노멀라이즈 함수.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멀라이즈 함수를 만들었어요. 왜 함수가 안 만들어지나? 계속 안 만들어지나? 예, 펑션이 지금 스퀘어하고 노멀라이즈 두 개 만들었어요. 지금 저희 리스트 인바이어먼트 안에 지금 세 개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을 건데 평균 5,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3에서 뽑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훨씬 많이 퍼져 있는 정규분포 대비해서 그런 거를 x로 할 겁니다. x.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게 많이 퍼져 있고 5가 중심이에요. 근데 그거를 노멀라이즈 해서 x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xn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일 테니까 표준 정규분포가 좀 더 타이트해지고 그다음에 센터가 0으로 움직이겠죠. 보겠습니다. 0으로 움직이고 좀 가운데 좀 쏠려 있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 값을 보면 첫 번째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게 16번째 자릿수. 거의 0인 거죠. 평균이. 그래서 라운드 하면 0.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 그래서 노멀라이즈 했더니 뭐 정규분포에 되게 가깝고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지금 뭐 샘플 사이즈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뽑은 게 이제 정규분포에 가까운 거죠. 다른 분포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데이터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면 그 불러온 데이터를 아래서는 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관점에서 보자면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의 집합이에요. 행은 observation unit, 열은 variables. 그래서 각 열은 같은 길이를 가지면서 자료의 타입도 동일한. 열은 타입이 동일하네. 숫자면 다 숫자여야 되고 문자면 다 문자여야 돼. 그러니까 뭐 성별이라고 하면 male, female 다 문자로 넣는다고. 숫자라고 하면 age 다 숫자로 넣고. 그러니까 열은 그렇습니다. 근데 행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건 숫자고 어떤 건 문자고 어떤 건 로지컬이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행은 왜냐하면 변수가 어떤 거는 문자로 스토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숫자로 스토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 같은 경우는 다른 타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는 브래킷을 사용해서 한대요. 나중에 나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봐야죠. 뭐 우리는 뭐 이럴 일이 전혀 없지만 실제로 막 손으로 데이터를 만든다 하면은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나 봐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번째 데이터는 1부터 10까지, 두 번째 데이터는 7부터 20까지, 세 번째 데이터는 21부터 30까지 세 개의 정보를 이렇게 결합해서 데이터로 할 수 있을까요? 다 지운 다음에 시작해서 10개 옵저베이션, 3개 베리어블. 클래스를 보면 데이터 프레임, 모드를 보면 리스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아까 본 자동차 데이터 불러올게요.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보면 예, 32개 옵저베이션에 11개의 베리어블스. 그 다음에 베리어블에 대해서 뉴메리컬 한 거고, 뉴메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클래스 하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클래스를 엔터한 게 맞나요?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모드, 리스트.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럼 일부를 뽑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의 브래킷으로 해서 첫 번째는 뭐죠? 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하면 뭐죠? 컬럼은 다 뽑고 로는 1, 2, 3만 하면 처음 3개의 자동차만 모든 변수에 대해서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처음 3개의 자동차는 마즈다 RX4, 마즈다 RX4 외관, 닷슨 710. 그리고 이제 변수가 11개. 이렇게 뽑은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처음으로 나오는 3개의 차량, 그리고 세 번째 컬럼, 5번째 컬럼 뽑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의하면 세 번째가 DISP, 5번째가 DRAT 이렇게 뽑히겠네요. 세 개 차에 대해서 그렇게 뽑아. 그 다음에 이제 저 번호가 아니라 직접 네임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그래서 지금 데이터 안에 브레이킷으로 데이터 일부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로에 대해서 MPG가 30 이상인 옵저베이션만 뽑아라. 마일 퍼 갤런이 아주 비효율적인 것만 뽑아라. 그리고 컬럼은 처음 3개만. 그러니까 MPG, 실린더, DISP. 이렇게 3개만 뽑아라. 그거죠? 한번 해볼까요? 마일 퍼 갤런 30 이상인 거는 4개의 차종이고 그거에 대해서 제일 처음 세 번째까지 나오는 컬럼 그만 이제 AS 스토어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조건문을 복수개를 둔 거예요. 2개를 둔 거. 그래서 실린더 여기서 또 보시면 데이터 한 다음에 달러 표시하고 변수.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패키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실린더가 6기통이면서 마일 퍼 갤런이 20 이상인 거에 대해서 처음 3개 변수 정보를 AS 스토어하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3개의 차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으니까 기초 통계 계산하는 걸 해보죠. 기초 통계 계산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T 어플라이. 여기서 T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어플라이. 그래서 이제 테이블 어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의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첫 번째 정보는 구할 통계량입니다. 그러니까 MPG 값에 대해서 이제 통계량을 구할 거예요. 두 번째 항목은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 정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실린더가 지금 뭐 4기통부터 8기통, 뭐 10기통까지 있다고 하면 4기통의 평균, 6기통의 평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개인인데 남학생 평균, 여학생 평균, 성별에 따른 평균 할 수 있고 저게 또 뭐 에이지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나중에 예를 보시면 교육 연수에 따라서 웨이지 평균을 한번 구해봐라 뭐 그런 것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어플라이 해보면 그 4기통, 6기통, 8기통의 차량이 있어요. 실린더가 4, 6, 8의 값을 가질 수 있고 그 값에 대해서 평균이 26, 19, 15예요. 예, 실린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일 퍼 갤런이 줄어드네요. 그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동일하게 실린더 수에 따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클래시파이 되는 거를 실린더가 아니라 기어 숫자로 또 바꿔서 기어 숫자에 따라서 또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논문을 보면 뭐 옵저베이션 수, 평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뭐 이런 거 구하는 게 있는데 그 테이블 자체 그림을 직접 만드는 패키지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어플라이 커맨드를 좀 배우는 측면에서 뭐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리 어렵지 않아서 뭐 유사한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어, 좀 더 개념적인 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다음에는, 그, 이거 어떻게 발음하나요? 디플라이어? 뭐 모르겠습니다. 뭐, 데이터 프레임 다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패키지 명령어인데요. 이 패키지 안에는 다양한 함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서 일부를 추출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0개 변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보고서라든지 논문을 작성하는데 한 8개의 변수만을 사용해서 그 변수의 통계량을 발표하고 하는 걸 하겠다고 하면 뭐 이런 셀렉트 변수, 변수를 선택하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필터는 관측치를 선택해. 그래서 이렇게 로우를 선택하는 게 필터고 그다음에 컬럼을 선택하는 게 셀렉트고 이 안에 변수들의 관계를 사용해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게 뮤테이트고 뭐 그래서 이제 이 스파이어 기반의 그 요약 통계량, 기초 통계량을 발표하는데 이 특성에 따라서 발표하는 그런 거는 이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패키지를 다운받을 텐데, 지금 이러한 함수를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실행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74번, 일단, 예, 응용이네요. if 구문의 응용. 바로 아는 거죠. 이 컨디션이 맞으면 페넌테시스 안을 실행을 해라. require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true예요. 내가 없으면 false예요. 그래서 느낌표가 있으니까 없으면 인스톨 해라. 내가 있으면 하지 마. 그거거든요. 한번 673번 해보세요. 예. 자, 한번 돌아가 볼게요. 왜 이걸 해보자고 하냐면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바로 신고 주는데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지금 다들 다운로드 돼서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689는 지우는 거고, 이건 뭐냐면 CSV 파일을 불러오는 그 명령어예요. readDR이. 그래서 뭐 사실 이거 모른다. 이 명령어 자체를 모른다 하면 여기 import 데이터 이 그림 보이시나요? 클릭하는 거. 여기에서 두 번째 텍스트 파일을 클릭하면 그 CSV 파일을 읽는
커맨드를 안 찍고 클릭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잠깐만요. 예, 이거 클릭을 하시면 돼요.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임포트. 그럼 얘가 알아서 이렇게 명령을 찍었어요. 그냥 클릭해서도.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제가 한 것처럼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실행해도 예, 데이터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걔 이름을 LFP로 했는데 데이터 형태, 모드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트이고 데이터 프레임이고 그리고 클래스. 예. 그다음에 리스트에서 보면 이제 정보가 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한국은행 들어가서 그 레이버 폴스 파티시페이션 데이터를 그냥 다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러온 거예요. 그거를 CSV로 다운 받아서. 근데 이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변수명을 좀그 이거 뭐야 R이 좀 알기 쉽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에서 19세 되어 있으면 숫자가 처음에 나와버리면 우리가 이게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 약간 조정을 해야 돼요. 문자가 먼저 나오고 숫자가 나오도록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막 특수기호 같은 거 웬만하면 이름에 넣지 말고 그거 자체를 막 문자로 인식하고 뭐 숫자로 인식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조정만 좀 해줬어요. 이름 조정만.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다운받은 데이터고 레이버 폴스 파티시페이션에 대해서 관련된 변수에 대해서 이제 쭉 모았습니다. 연령별로. 예. 시간이 또 거의 다 됐네요. 지금 가장 중요한 합성함수에 대한 파이프에 대한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한 시간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거는 뭐 단시간에 할 수가 없어서요. 다음 시간에 하고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직접 데이터 다루는 것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데이터를 좀 직접 다루면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는 통계 추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